안녕하십니까, 박태공입니다. 먼저 내재 규격 관련해 가지고 한 3회에 걸쳐서 올린다고 했는데 좀 많이 중간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단동 온실을 내재 규격에서 도면을 다운받아서 봤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개념만 알아도 우리 하우스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모양으로 잡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내재 규격 10-3형 도면을 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비닐하우스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비닐하우스는 석가래 파이프, 가로대 파이프, 브래싱 파이프, 그리고 연결해주는 부속자재로 되어 있어요. 각 부분의 명칭은 꼭, 하우스 길이, 측고, 동고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파이프 규격은 25.4, 1.5T와 같이 표시하는데 25.4는 파이프의 외경, 1.5T는 파이프의 두께를 말합니다. 일단 정면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보면은 전후면에 대한 기둥 파이프가 나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 전후면 기둥에 보이면은 전후면 기둥 파이프는 파이 48.1, 2.1T 파이프를 쓰게 돼 있고 간격은 1.3m 간격으로 기둥 파이프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그냥 31.8, 1.5T나 이런 거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반드시 마구리 파이프는 48.1, 2.1T 파이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보면은 대문자로 R 이꼴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의 요 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라운드가 어떤 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도면에 보면은 사선으로 지면 표시를 해줍니다. 지면에서 250에 가로대 파이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 파이프를 줄기초 파이프라고 하는데, 줄기초 파이프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얘가 다짐이 제대로 됐을 때, 농사 지으면서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어도 얘가 뜨지 못하게 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대개 로타리를 치거나 새로 흙을 밟는다거나 했을 때 흙은 가라앉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기포, 물이 들어가면서 가라앉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라앉죠.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장비가 밟고 다니면서도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럴 때 하우스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을 때 똑같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파이프가 줄기초 파이프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해놓거나, 어떤 데는 그냥 지면 위에다가 가로대를 걸어 놓습니다. 강판은 채웠지만. 근데 가라앉잖아요. 윗부분은 더 많이 가라앉죠. 아래쪽보다. 가라앉으면 이게 삐뚤빼뚤 가라앉게 되죠. 흙 두께가 다 다르니까. 로타리 친다든가 이럴 경우. 그래서 위에서 했을 경우는 하우스가 지나가다가 아마 그런 비닐하우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닐하우스가 위에가 춤을 추죠. 그렇게 춤을 추는 비닐하우스는 이 줄기초 작업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도면에 그게 명시되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되고, 요 정면도를 보시면 대개 옆편에 측면도가 나옵니다. 측면도는 석가래의 간격과 가로대, 하우스 비닐이 펄럭이지 않게끔 해주는 하우스 끈,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개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고, 줄기초 위치도 다시 한번 표시해 줍니다. 여기에 31.8, 1.7T, 그 다음에 골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600, 그러면 60cm 간격으로 31.8, 1.7T 파이프를 쓰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전체 파이프 길이가 나옵니다. 규격을 표시해 줍니다. 31.8, 1.7T, 그 다음에 골뱅이 600 해놓고서는 밑에 L 11.9, 7m 온실은 11.9m의 파이프를 씁니다. 이 11.9m의 파이프는 어디까지 표시된 거냐면은 지면까지 표시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어깨가 도면상은 1.6입니다. 어깨는 1.6, 1.6m면은 3.2m죠. 나머지가 40cm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걸 다 더하면 11.9m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너무 낮게 묻힌다고 판단을 하고, 비닐하우스는 새로 설비를 했을 때 첫 해 1년이 가장 불안합니다. 흙이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붙들고 있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면 아래로 1m를 갖다가 파고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도 뭐 소위 얘기해서 쇠꼬챙이, 뭐 현장용으로 대꼬라고 그러는데, 구멍을 잡아서 이렇게 막 휘둘렸고 구멍을 만들어서 파이프를 꽂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대나 이런 거로 잡아줬다도 얘가 완전히 흙에 밀착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인발 파이프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먼저 땅속을, 흙을, 파이프가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먹고 들어가게끔, 그래서 최대한 단단하게 들어가게끔 하고, 이거를 갖다가 파이프를 박은 다음에 위에 연결 파이프를 쓰죠. 그럼 이 연결됐기 때문에 약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연결된 부분의 보강을 피스 작업을 한 다음에 U클램프라든가 아니면 강판 조리개를 이 부분에다 다시 한번 설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견딜 수 있게끔 잘라진 걸 연결한 거로 인한 그런 불안함을 보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좀 더 많은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11.9m가 아니라.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비닐 패드가 설치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묶기 파이프. 끝묶기 파이프라는 건 뭐냐면은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씌워놓고 얘를 고정을 안 해주면 바람이 불면 펄렁펄렁 합니다. 그래서 펄럭펄럭 됐을 때 파이프 단면을 보면 원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선으로 비닐과 맞닿습니다. 이 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펄럭이지 말라고 하우스끈이라든가 요즘에 보시면 뭐 밴드망으로 돼 있는 거, 밴드망, 그 다음에 아니면 밴드 필름,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하우스 필름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조리개. 석가래와 가로대를 갖다가 서로 결속을 시켜줘서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조리개입니다. 이 조리개는 내재 조리개가 있고 강선 조리개가 있습니다. 내재 조리개는 통상 현장에서는 강판 조리개라고 합니다. 면으로 되어 있고 석가래 파이프와 가로대 파이프를 면으로 되어 있는 이 부속으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판 조리개를 결속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쿵쿵 뛰어도 얘는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강선 조리개는 설치해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조금만 무거운 사람이 밟으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럼 다시 잡지요. 그만큼 이 내재 조리개의 설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우스의 가장 높은 곳, 어깨,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눈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쭉 힘을 받을 때 강판 조리개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철사 조리개로 하면은 줄기초 파이프는 그대로 있고 석가래만 들어가겠죠. 강판 조리개로 묶어져 있어야 같이 움직이겠죠, 석가래랑.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단동 온실의 기본적인,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주 보시고, 내가 비닐하우스 공사를 보조사업을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든, 안 그러면 나는 내가 자부담으로 공사를 짓지만 튼튼하게 짓겠다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그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